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57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한은찬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1년여 시간 속에 얼마나 삶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장님, 매일매일 휴업과 폐업이 늘어만 가고 있는, 그리고 임대료, 인건비,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소가리를 매일매일 하고 한숨만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나 지방의회 권한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공감대만 형성할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전의 일상 소소한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수원 시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시민의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맡은 바 업무를 다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의료진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서 시민과 이웃과 가족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태영 시장님, 시민들은 한숨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수원시장이면 어디에 계셨나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과 눈물의 사연을 몇 번이나 들어보고 대책을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에서 판단한 과거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시장님께서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최고위원회 출마를 준비하고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수원 시민들은 시정 공백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예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예산이 없다 하여 통합기금 조례안까지 의회에서 협조하여 예산 편성을 돕고 있으나 그래도 예산이 없다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수원시 인구는 108만 2,271명이었고 2021년도 인구는 118만 7,638명으로 2006년 대비 9.73%가 증가하였으나 예산은 2006년 일반회계 8,190억 원, 특별회계 3,470억 원, 합계 1조 1,929원이었고 2021년 일반회계 2조 3,553억 원, 특별회계 3,074억 원으로 총 2조 6,627억 원으로 2006년 대비 123%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대비 예산상으로 보면 수원시정에 실책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가 현상을 보면 2006년에는 총계 2,426명이며 2021년 현재는 3,515명으로 2006년 대비 45% 증가했는데 공직자 근무 공간이 부족해서 10여 개
과거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수원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보조기관을 과잉 구성하고 도서관 확충으로 관리비 및 운영비 예측을 못하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확대하므로 고정비용 지출이 많아 예산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시장께서 결자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에서는 수원시 채무 제로화 정책으로 채권 발행 금액이 300억까지 내려갔으나 현재는 3,850억 규모입니다. 채권 발행은 합당하고 타당성 있게 발행해야 하나 내역을 보면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공직자 공로연수 부분에 6개월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2020년 인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2021년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원시 인사는 원칙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은 물과 같이 흘러가고 공기와 같이 존재하여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제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행정학에는 행정을 서비스라고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청소 행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20만 수원 시민을 직접 접촉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는 청소 행정입니다. 쓰레기 수거가 2, 3일만 안 되어도 민원이 폭발합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과 감량을 위해 동별 쓰레기 홍보 및 단속을 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홍보 방법 중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7시, 9시 유수 전후에 공익홍보 방송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센터, 음식 자본화시설, 대행업체 대행비 산정 문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2000년 4월 21일부터 가동을 시작했고 설계 내부 연한은 15년입니다. 설계 및 시공 시 수원시 환경단체에서는 일일 소각량을 200톤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시 8대 의회 때부터 소각시설 내부 연한 이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 진단을 받아서 202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내구 연한이 12년인 2010년에 끝나서 한국환경공단의 기술 진단 결과 2017년까지 사용 가능하였다고 성남시에서는 2021년까지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번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보고를 믿어도 됩니까? 2012년 수원시의회 8대 때 자원회수시설의 시설 용량은 하루 600톤이고 설계 용량은 하루 423톤이라 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감사 때 일일 소각량이 593.9톤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용량 부족을 대비해 자원회수시설 대신 2010년에 추진되던 30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처리시설, MTB는 무슨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자원회수시설의 건설은 시민의 동의를 받고 가동하는 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건립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센터는
2005년에 입안되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 및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이 활성화되어서 가로모래 30톤을 다 확인했습니다. 2014년부터 처리 용량이 1일 190톤입니다. 재활용 대형 폐기물 가로모래 이래 합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1일 시설 용량이 넘어서 자원순환센터에는 빈 공간 없이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환경 파괴와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선별장을 확장해서 재활용을 늘리면 지구를 살리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언제쯤 자원순환센터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대형업체 대응비 산정 시 문제점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는 2015년 10월 8일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수원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6년 최저시급은 6,040원입니다. 수원시 대형업체 환경미화원의 연간 기본급은 1,432만 5,624원입니다. 이것을 12달 209시간으로 나누면 5,712원입니다. 무슨 이유로 6,040원보다 328원이 적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 업무에 전문화된 공무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부서이므로 기피 부서이므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 시정연설과 시정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일자리가 복짐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일자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청소년, 장애인, 경렬단절 여성, 노년층,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노년층,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도록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 보완과 규제 계획이 절실합니다.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민간에만 요구해왔고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등 세제 감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가 주인의 착한 임대료 지방세 감면 지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년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기둥이고 미래입니다. 청년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공간 확보와 창업지원금 지원과 각종 규제 제도 정비 또한 시급합니다. 수원시에서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몰에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이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공동정기료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출산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데드크로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은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사상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도시와 수원시에서 출산 장려 지원책으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수도권에 속해 있는 도시로 인구 자동 유입이 많아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구 소멸론까지 불러온 인구 데드크로스의 놀라운 현실입니다. 결혼은 필수라는 얘기는 먼 옛날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안정된 주거 정책, 돌봄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는 양육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 센터 확대, 부모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원시 모자 복원에 관한 조례에도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수원시는 시비로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횟수에 제한 없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지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제도에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제도 개선할 때까지 수원시에서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횟수 제한 없이 선도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난임을 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모든 시민들께서 웃음과 행복과 건강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원시 의회에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담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혁신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